때려주면 깨집니다. 그죠? 이렇게 막 때리면 깨져.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본인 차량의 창문들이 있는 이 버튼을 빨리 누르는 거. 저한테 그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이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낚시를 끝내고 돌아가시려고 방파제에서 차를 돌리시다가 이 차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침수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재난안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어떤 장비를 비치했냐면 바로 차량 탈출 도구를 비치하셨어요. 그것도 2개나. 제가 추천했던 그 골든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제 차도 지금 오른쪽 그 조우석 그 선바이저 있죠. 선바이저에 꽂혀 있는데, 패밀리카는 요걸 2개를 사서 조수석 선바이저 왼쪽 귀퉁이랑 그다음 조수석 조수석 뒤쪽 그 포켓 있죠. 물건 집어넣는 그 포켓에다 꽂아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앞 사람이 만약에 의식불명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뒷 사람은 탈출해야 되잖아요. 패밀리카 같은 경우 여러 명이 타니까. 탈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정자세에서 침수될 경우에 엔진이 무겁기 때문에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물구나무 서듯이 침수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 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트렁크를 개방하거나 수동으로 이 차량 탈출 도구를 가지고 이제 깨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 탈출 도구를 패밀리카 같은 경우, SUV 같은 경우 2개를 비치해둬라. 그 교파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보다 더 중요한 탈출법은 뭐냐면, 헤드레스트를 쓰느니 그걸 머리에 지워라고 하십니다. 그 수압일치법이라서 물다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도 머리에서 지워라 그랬어요. 그게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이걸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실험 상태 안전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압일치법 같은 경우에는 깊은 물에 차를 빠뜨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실험하냐면 수조 같은 데다가 차를 먼저 갖다 놓고 물을 치우다 보니까 차가 수평 상태에서 물이 차니까 수압일치되는 상황을 금방 인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렸다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통제된, 그렇지만 실전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차량 침수 상황이죠. 차량 침수 같은 경우에는 엔진 무거우니까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냥 차가 물이 서서 차오르는 이 정도 수준에서 빠져 죽을 상관 없어요. 낮잖아요. 낮으니까. 그 수심 자체가 낮잖아요. 이 정도 해봐야 성이 내려서면 이 목 아래쪽 부분 실제 수심 그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 사고 나는 거는 2, 3m 또는 깊을 때는 수십 m 바다 같은 경우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그 실험처럼 그렇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선 그런 깊은 물에다가 차량 침수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압일치법 탈출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 실험자도 탈출 못해요. 빠지자마자 바로 잠금 해제하고 문 열고 나오는 거는 가능한데, 그것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더라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기억 안 나서 결국은 빠지자마자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당황해서 골든타임 다 놓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창문을 내리는 겁니다. 썬루프 있으면 썬루프 개방시키는 겁니다. SUV 같은 경우는 미리 트렁크 정자세로 빠졌다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면 빨리 여기서 트렁크 먼저 개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 부분이 가장 늦게 침수되기 때문에 탈출 범위를 확보하는 거죠. 배터리 쪽에 전원이 아직 공급되는 그 골든타임 내에서 차량마다 관리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그 침수에서 전원 공급 시간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테스트한 중고차 기준으로 실제 운영된 차 중에 10년 이상 된 차 중에 실험에 사용된 차 같은 경우 7분 동안 전원이 공급됐어요. 또 내 차는 10년 이상 돼도 그럼 7분이 골든타임이겠구나. 그거는 차종 또는 차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연결 부위의 그 순위성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고 방수 처리가 계속적으로 나빠지면 이건 뭐 2분 내에도 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새 차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더라도 전원이 오랫동안 공급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5분에서 말 그대로 아까 사례처럼 7분까지 공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고차도 오래 타셨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당시 배터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 2분 정도는 작동이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차가 침수되고 엔진이 꺼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차 시동 끄더라도 기본적으로 라디오라든가 와이퍼라든가 그 다음 윈도우 같은 거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원을 ACC 쪽에 위치를 시켜놨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동이 갑자기 꺼진 뭐 충돌이라든가 침수해서 꺼지더라도 대부분 그 상태는 ACC 쪽에 전원을 유지한 그 시동 그 버튼 상태 또는 키 상태란 말이죠. 그냥 모든 곳에 전원이 다 공급됩니다. 엔진만 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창문을 개방하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탈출의 키포인트예요. 근데 뭐 헤드레스트를 뭐 쓴다느니 뭐 수압 일치라니까 기다린다니 뭐 벨트 플러스 벨트 핀으로 뭐 타격을 한다느니 뭐 그런 얘기 안 되면 벨트도 충격에 의해서 핀이 휘어지거나 고장 나버리게 되면 벨트 이거 풀지를 못합니다. 실제 해외에서 창문을 내렸는데 익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왜냐면 창문을 내려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 벨트가 고장 나서 결국은 탈출 못해서 익사한 상황이 실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 전용 탈출 도구에 벨트 커터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데 전용 장비는 대부분 벨트 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이 전용 장비 차량 탈출 도구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리깨는 도구와 함께 벨트 커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벨트를 자르고 또 가족들 잘라주고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창문을 빨리 내리는 걸 평상시에 먼저 익혀둬야만이 다른 것들 어설프게 뭐 헤드레스 뽑고 뭐 이런 시간들을 너무 낭비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탈출을 확보하는 이 방법을 먼저 넣으라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분이 그 교육을 받고 이 창문 내리는 방법도 머리에 이제 숙지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했고요. 그 다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차량 탈출 도구도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15,000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이걸 2개 사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위치에 2개를 비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그런 침수가 발생한 겁니다.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낚시와 취미 활동하러 갔는데 그냥 집에 가려고 차를 돌리는데 후진하다가 뭐 어떤 일이 있든 착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차를 휙 돌리다가 방파제에 의해서 진짜 차량 침수가 발생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거 2개나 사놓고도요 실제 그 자기가 교육도 받았고 또 어떤 식으로 탈출해야 되고 또 어떤 식의 장비를 비춰주면 좋은지를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차량 탈출 도구를 내가 사고 비치해뒀다는 게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교육도 받고 어떻게 쓰는지도 교육 받았고 어디에 비춰두면 좋은지도 교육 받았고 실제 본인이 사서 그 위치에 비치까지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생기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내가 2개나 샀다는 것을. 그럼 그걸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창문을 내리고 탈출해요.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거 차량 탈출 도구까지 사놓고 꽂아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 안 나더라도 뭘 생각났다? 창문을 내리면 된다. 그건 창문 내리고 탈출했어요. 도구가 없을 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머리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헤드레스트 보고 머리 지우세요. 뭐 타기가 때리겠다 머리 지우세요. 헤드레스트 정확하게 귀퉁이 안 때리면 깨지기 어렵습니다. 요즘 차량 중에 헤드레스트 안 뽑힌 차량도 있어요. 전동으로 작동돼요. 또 어떤 헤드레스트는요 단순히 버튼 눌러서 뽑아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핀 같은 거 있죠. 안전핀 같은 것들은 뭔가 뾰족한 걸로 찔러 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내 차가 어떤 방식인지 평상시에 파악이 안 되신 분이 어떤 뭐 뉴스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던데 헤드레스 뽑아서 때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부터 하라고요? 빨리 창문을 확보하고 썬루프가 있다 썬루프를 빨리 개방시켜놓고
SUV 같은 건 트렁크를 빨리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차량이 어떤 이 유리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게 많이 말 그대로 예전에 그냥 강화 유리 말고, 그러니까 템퍼드라고 적혀 있는 강화 유리 말고 이중 접합 유리, 즉 라미네이티드 글라스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고급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량에도 이 차음 효과 때문에 이 방음이 잘 되는, 이 바람 소리가 잘 안 들어오게끔 차음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중 접합 유리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중 접합 유리가 생각보다 쉽게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철 방식으로, 스프링 방식으로 타격하는 차량 탈출 도구는 한 번에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조수석 우측에 요걸 비치하는 이유는 차량이 전복될 수 있습니다. 전복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 손을 뻗어서 닫고, 설마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 조수석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걸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탈출 도구는 운전석 여기 선바이저보다는 조수석 선바이저, 여기 운전석 여기보다는 조수석 선바이저가 양쪽 다 공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수석에 꽂아 들어있죠. 조수석에 딱 꽂아두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템퍼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위치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깨는 거 몇 번 제가 보여드렸죠. 저 테스트 해보니까 가운데라도 딱 대고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템퍼드 한 번에 잘 안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운데 부분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른단 말입니다. 이 측면에. 그럴 때 이게 때리면서 반작용도 생기겠죠. 반동이 역으로 나오겠죠. 미니까 그 밀리만큼 뒤로 밀리는 힘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든가 이걸 처음 써보신 분들은 딱 대고 누르면서 이 송곳이 튀어나가는 그 충격의 반동을 본인이 억제를 못해서 다시 뒤로, 본인도 모르게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타격력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고 꽉 하면서 밀어줘야 돼요. 마지막 타격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타격하는 힘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르고 딱 소리 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모르게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힘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실 때도 템퍼드 글라스라 할지라도, 잘 깨지는 템퍼드 글라스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사용할 때 끝까지 꾹 밀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 할 수 있으면 귀퉁이, 아래쪽 귀퉁이, 좌우쪽 귀퉁이 어디든 여러분들이 손이 잘 힘 전달하기 좋은, 편한 자세가 하기 좋은 곳에 귀퉁이 부분, 아래쪽 부분이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좀 더 쉽고, 그리고 충격이 약합니다. 아래쪽 부분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타격해주면 좀 더 쉽게 깨지죠. 그 다음 이중 접합률이라도 깨지긴 깨집니다. 여러 번, 대신 여러 번 때려야 돼요. 금을 여러 번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그 템퍼드 글라스처럼 조각조각 나지 않고, 이걸 때리면 금 쭉쭉 갑니다. 그 타격 원점 기준에서. 그래서 계속 아래쪽 부분 기준으로 계속 타격하는 거야. 계속 이걸 꾹 몇 번 때려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 번 때리면 금이 쫙쫙쫙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팔꿈치로 밀어서 부러뜨리는 거죠. 아니면 발로 밀어서 부러뜨립니다. 최소한 5, 6군데 그런 금을 확장시켜가지고 발로 밀어서 부러뜨리는 그런 방법을 써서 탈출하면 됩니다. 근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안 깨지니까 당황할 수 있지만, 그때도 빨리 뭐 하면 됩니까? 벨트 커터로 만약에 벨트 고정했다 그러면 그걸 일단 끊고 그냥 빨리 창문 내리면 됩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이 뭐 2분 내라면 굳이 이걸로 깨지 않더라도 창문 내리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벨트 커터 쓰고 빨리 창문을 내요. 아니면 창문을 내리면서 벨트 커터 동시에 쓰는 그런 방법. 가족들 때는 운전선을 끊고 아니면 풀고 뒤로 넘어가서 뒤에 가족들 안전벨트 다 체크해서 풀어주고 뒤 창문 열거나 뒤 트렁크 쪽, 아니면 썬루프가 있다면 썬루프 개방해서 위로다 올려놓고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량 탈출 도구를 여러분들이 비치해둔 것은 의미가 있다. 뭐 때문에? 벨트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조수석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해머용으로 만들어진 차량 탈출 도구가 또 운전석 옆에 약간 기울여서 얼마든지 쉽게 차량이 전복되더라도 이걸 뽑아낼 수 있게끔. 그리고 요거는 2개입니다. 여기 세트가 아니고 각각의
구매해서 이렇게 서로 호환될 수 있게끔 부착이 가능하도록 레스큐맨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때려야 된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사용률을 깨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문이 진짜 내가 너무 타이밍 되어서 창문을 못 내렸다는 가정이다 그러면, 아니면 이건 다른 사람 이제 도와줄 때 이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걸로 똑같이 벨트 커터 쓰고 유리를 타격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 해머를 뽑아서 때려주면 깨집니다. 그죠? 이렇게 막 때리면 깨져.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본의 차량의 창문 내리는 이 버튼을 빨리 누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실제 상황에서도, 사례 상황에서도 이거 창문만 내렸으면 사셨는데 창문 내리는 생각을 못 하시다 보니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십니다.